안녕하세요, 인천댁입니다. 오늘은 인천댁도 조금은 긴장되는 곳입니다. 바로 롯데월드타워 81층에 위치한 시그니엘 서울스테이입니다. 프랑스 디너 코스 요리도 처음인데 미쉐린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또한 첫 방문이라 설렘과 긴장을 안고 방문했습니다. 예약은 시그니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약을 했다고 끝이 아니고 예약 확정을 받아야 방문이 가능해서 예약 확정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없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으니 비즈니스 캐주얼로 잘 차려입고 가면 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쉽게 설명하면 대충 대학교 발표 의상 정도? 또한 디너에서는 12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런치에만 영유아 동반 입장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 시그니엘 서울스테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그니엘 호텔 엘리베이터를 잘 찾아서 81층을 눌러줍니다. 얼마나 빠를지 기대가 됐는데 저층보다 고층일 때 더 빠르게 올라가는 듯 합니다. 중간에 귀가 먹먹해져서 침 한번 삼키고 매우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나서 복도를 좀 걸으셔야 하는데 스테이라고 잘 써있어서 방향대로 오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에 놓여있는 미쉐린 가이드, 실물로 보니 더 기대가 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자 이름을 확인하고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자리를 배정받습니다. 참고로 창가 좌석은 전체 예약은 3달 전부터 오픈이 되고 예약 순서대로 선착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창가 쪽 예약이 취소가 될 경우 예약 요청사항에 창가 자리 원한다는 고객이 있을 경우엔 운이 좋게 앉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자주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창가 자리에서 보이는 81층 전망입니다. 요즘에는 방문 시간을 조금 더 늦게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해가 길어져서 6시에 방문했더니 너무 밝더라고요. 매우 밝죠? 아무튼 창가 자리 예약하지 못한 오늘의 인천댁의 디너 자리입니다. 창가 자리가 아니라 아쉬울 수도 있었는데 소파가 너무 푹신해서 너무 편하게 먹고 와서 만족도 100%입니다. 와인은 먹을 계획이 없어서 와인잔은 치웠고요. 직원분이 물잔을 채워주시고 오늘 음식엔 생선 요리가 많아서 물에 레몬을 넣어드릴지 물어봐 주십니다. 물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알아서 계속 채워주셔서 좋았습니다. 메뉴판을 가져다 주시면서 디너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스테이 모던과 스테이 머스트 트라이. 모던은 1인 19만 8천원, 머스트 트라이는 1인 24만 8천원입니다. 코스 요리는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모던 코스로 하실 경우에는 이제 메인 디쉬인 양갈비 요리랑 한우 체크 등심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시는 코스이고요. 머스트는 메인 디쉬인 양갈비랑 한우 체크 등심 두 가지 다 맛보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저희가 모던 코스 19만 8천원이 기본적으로 양갈비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모던 코스에서 한우 비프로 변경 원하셔서 하실 경우에는 3만원 따로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댁은 이번에 스테이 머스트 트라이로 먹어보겠습니다. 양갈비 스테이크랑 이제 한우 체크등심 두 가지 다 부드럽게 제공해드리고 저 셰프의 추천 쿠키는 미디움입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으세요? 못 드시는 음식이나 알러지 따로 없으실까요? 우선 식전빵을 위한 버터 서빙을 해주십니다. 오, 냅킨도 직접 올려주십니다. 잠깐 기다리면 따끈따끈한 식전빵이 나옵니다. 식전빵은 우선 미니 바게트가 나왔고요. 버터 두 가지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스테이가 적힌 버터는 무염 버터, 그 옆에 체크 무늬 버터는 저희 시그니처 버터인 수제인 버터. 그 다음 오늘의 코스 순서가 정리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순서는 제가 식사를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담아보겠습니다. 코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능숙하게 테이블 세팅을 변경해 주십니다. 컴시, 암주부시 준비해드렸습니다. 식전에 입맛을 돋굴 수 있는 4가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시는 순서대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으로는 쌀로 만든 퓨레가 들어간 콘인데 캐비어를 올려 마무리. 두 번째 허브 믹스가 들어간 파이티로 샬롯잼과 치즈크림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 믹스가 들어간 비트 두부 타르트입니다. 겉에는 비트와 사과주스 겔로 감싼 타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뱅쇼 버블. 화이트 와인에 넣은 뱅쇼를 버블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눈으로도 즐기는 예쁜 플레이팅입니다. 우선 식전빵부터 먹어봤습니다. 바삭하면서 고소한 기본 바게트였습니다. 무염 버터는 빵을 더욱 고소하게 만들어주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그니처인 햄버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엔 가염 버터와 분홍 소세지 맛이 나는 버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쌀 퓨레 콘, 캐비어에 금가루까지 고급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쌀 퓨레 때문인지 두부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허브 파이티는 새콤달콤해서 상큼한 맛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비프 두부 타르트는 두부의 영향이 강한지 붉은색 때문에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순한 맛이었고 화이트 뱅쇼 버블은 무알콜인데 알콜 향이 나요. 그리고 씹으면 바로 톡 터져서 신기한 식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식전빵으로 올리브가 들어간 치아바타와 치아씨드가 올라간 호밀빵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는데 두 가지 다 먹어도 됩니다. 인천댁은 올리브가 들어간 치아바타를, 남편은 두 개 다 받았습니다. 식사 중에 언제든지 추가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올리브 치아바타와 치아씨드 호밀빵입니다. 올리브를 좋아하는 인천댁은 올리브 향이 강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치아씨드 호밀빵도 고소해서 맛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빵을 먹고 있으면 금방금방 음식이 서빙됩니다. 네, 이번에 준비해드린 요리는 도미무스를 어묵볼 형태로 만들어서 올려드린 요리예요. 아래쪽에 함께 드실 소스는 볶된장 베이스에 다시마랑 버터, 야채를 넣어서 함께 우려낸 소스이고요. 위쪽으로는 오세트라 등급의 캐비어와 여기 갓소부시를 같이 올려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빵을 찍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추천해주신 대로 인천댁은 빵을 먼저 찍어 먹어봤습니다. 훈제 송어알이 입안에서 톡 터지고 짭짤한 캐비어와 미친 풍미의 소스까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 한 방울이라도 남길세라 모두 빵에 찍어 먹었답니다. 계란 노른자 같은 이건 도미를 어묵볼 형태로 만든 건데 정말 계란 같은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일품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클리어. 요리를 다 먹으면 바로바로 치워주시고 음식에 맞게 식기류도 매번 교체되어서 식기에 묻은 소스나 맛이 다음 음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깔끔하니 좋았습니다. 식사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들도 도구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청결하게 관리해주시는 디테일도 좋더라고요. 이번 요리는 프리미엘이라는 샐러드 요리 준비해봤습니다. 총 30가지의 재료를 사용했는데요. 프리미엘이라는 뜻은 농부가 직접 정성스럽게 가꿔낸 농작물을 뜻합니다. 셰프들이 직접 손질한 유기농 채소들을 한 접시에 모두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거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만든 뱅존 젤리인데요.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꽃다발 마냥 색감도 화려하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뱅쇼 젤리 자체의 맛이 저는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생소하긴 했지만 채소는 물론이고 과일과 당근 퓨레도 함께 있어서 식전 샐러드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먹었답니다. 잠시 식전빵을 더 먹으면서 다음 코스를 기다립니다. 다음 음식은 콩테 스플레입니다. 이번 요리는 닭가슴살 무스를 넣어서 만든 꽁테치즈 스플레입니다. 11개월 동안 숙성시킨 꽁테치즈를 저희 야니가네는 셰프의 추출 기법으로 뽑아 여기 스플레 푸딩 형태로 준비해드렸고요. 위쪽으로는 오세트라 등급의 캐비어, 그리고 아래쪽에 샐러리아 소스를 함께 곁들여서 마무리했습니다. 드실 때는 스푼으로 크게 한 입 크게 떠서 드셔야지 풍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추천해준 방식대로 크게 떠서 먹어봅니다. 치즈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감자 같은 맛도 나고 삶아서 먹어본 치즈 요리 중에 제일 부드러웠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오늘 캐비어 원 없이 먹고 가는 것 같네요. 캐비어 자체의 맛이 궁금해서 따로 먹어봤는데 그냥 짭조름해요. 근데 음식에 올라가니까 그 짠맛이 묻혀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콩테 스플레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이제 다음 코스 요리인 농어 요리가 나옵니다. 소스 올려드릴게요. 서빙 후 소스를 올려주는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좋네요. 이런 퍼포먼스는 설명 전에 궁금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이번 요리는 생강버터에 천천히 익혀서 만든 농어 요리 올려드렸습니다. 위쪽으로는 오징어 무스를 투명하게 만들어 얇게 펴서 위쪽에 작은 아스파라거스와 아래쪽에 돈꽃들을 올려 장식했고요. 아래쪽에 곁들인 소스는 물냉이 베이스에 조개 스톡을 넣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 흰색 감싼 게 오징어 무스로 만든 거라 약간은 쫄깃할 거라 생각했는데 말랑하니 부드러운 식감이 예상과 달라서 놀랐습니다. 농어 또한 이게 생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워서 버터와 천천히 익히면 이런 식감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감탄하며 먹었습니다. 농어 요리도 클리어. 다음 코스로는 양갈비 구이입니다. 네, 이번 요리 양갈비 스테이크 준비해드렸습니다. 위쪽으로는 상큼한 레몬 제스트를 올려서 마무리했고요. 아래쪽에 곁들인 소스는 일본식 깻잎 시소와 램주스를 섞어서 만든 소스이고, 이 보라 색깔 퓨레는 앙슈아야드 퓨레라고 해서 프랑스 정통 방식으로 만든 엔초비, 페이퍼 오일,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드디어 등장한 첫 번째 메인 디시인 양갈비입니다. 지방이 많아 보이는데 느끼하지 않았고 정말 부드러웠어요. 육즙이랑 육질 보세요. 미쉐린 식당의 양갈비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살면서 먹은 양갈비 중에 제일 부드러웠습니다. 엔초비를 좋아하는 편이라 엔초비 퓨레도 살짝 찍어서 먹었는데 저는 짭짤하니 고기랑 먹기 너무 좋았습니다. 인천댁은 아래에 있는 시소쿨리는 강한 맛이 나지 않아서 엔초비 퓨레가 짭짤한 게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뼈 쪽에 있는 살점도 싹싹 발라 먹었어요. 중간에 헤드셰프님이 나오셔서 테이블마다 인사와 함께 요리에 대한 맛은 어떤지 피드백 등을 듣고 다니시더라고요. 헤드셰프님이 직접 피드백을 확인하시니 격식 있는 서비스를 받는 기분이라 서비스 품질도 다르긴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곧 이어서 다음 메인인 최상급 한우 채끝이 나왔습니다. 소스를 직접 테이블에서 올려주셔서 신기했는데 더 신기한 항아리 하나가 더 올라옵니다. 지금 올려드린 이 항아리는 토끼풀이랑 밀가루와 함께 섞어서 빚어서 만든 항아리고요. 안쪽으로 저희 샐러리 약을 넣어서 오븐에 넣고 구워 메쉬 포테이토처럼 퓨레를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사진 촬영하시고 바로 접시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려드릴까요? 잠시만요. 한 숟가락씩 그릇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메인 요리는요, 2+ 한우 채끝 등심 구이 준비했습니다. 위쪽으로는 가니쉬로 크리스피 라이스와 훈제 장어 그리고 성게알을 같이 올렸고요. 같이 올려드린 소스는 훈제 장어와 비포 주스를 섞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항아리에서 나온 메쉬 포테이토가 너무 궁금해서 먼저 먹어봤습니다. 2+ 한우 채끝의 단면입니다. 영상으로는 살코기로만 느껴지실 텐데 마블링이 곱게 퍼져 있어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이었습니다. 위에 올라간 가니쉬들은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따로 먹었는데 크리스피 찹쌀이라 겉은 바삭, 속은 쫄깃, 완전 겉바 속 쫄입니다. 성게알과 장어는 제가 대단한 미식가가 아닌지라 맛이 느껴질 정도의 양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라 평가를 하기 애매하더라고요. 메인 식재료인 고기의 맛을 가리지도 않아서 그래도 전체적인 조화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중간중간에 테이블에 남은 음식 부스러기 등을 치워주시는데 치우는 도구가 따로 있다는 것도 전 처음 알았네요. 이제 메인 디쉬는 끝이 났고 디저트류가 나오는데 그에 맞는 식기류로 다시 교체가 됩니다. 코스 리스트를 봐도 어떤 음식일지 상상이 안 돼서 기대가 됩니다. 저희 메인 디저트 전에 가볍게 드실 수 있는 프리 디저트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블랙티를 넣은 젤리와 꿀을 올렸고요. 그 위로 보시는 게 이게 자몽 주스를 넣은 그라니테인데요. 자몽 주스 슬러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로 화이트 펄을 올려서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평소 자몽을 못 먹는지라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인천댁은 마구 비벼서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자몽 특유의 씁쓸함이 강하지 않았는데 아마 잘 섞어 먹은 블랙티 젤리와 꿀 덕분이 아닌가 싶었어요. 무조건 자몽 안 드셔도 드실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게다가 시원하기까지 하니까 앞전 음식의 느끼함을 날려주는 최적의 타이밍에 나온 디저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떠드느라 다음 디저트 설명 앞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코팅해서 바삭한 앞부분만 준비해드리고 구름 같은 느낌의 수플레는 처음 먹어보는 거지만 그릇 깊이 남아있는 반죽이 아깝다는 생각만. 눈앞에서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부분도 재미있었어요. 이쪽에 준비한 그랑마니에르 수플레 위쪽으로는 만다린 소르베랑 아래쪽에는 커피 로터스 과자 갈아서 준비했고요. 이쪽으로 사이드에 가니쉬는 이제 바닐라 가나쉬 크림이랑 바닐라 커스터드 크림이 아래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자몽 오렌지랑 화이트 머랭 쿠키 준비했습니다. 시트러스 계열로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준비한 디시여서 세 가지를 동시에 조금씩 커팅하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알록달록하면서 아기자기해서 눈이 즐거운 디저트예요. 측면의 하얀 판도 화이트 초콜릿이어서 못 먹는 게 없는 디쉬입니다. 누가 봐도 만다린 모양의 샤벳 너무 귀여워요. 그 전까지 나온 음식들이 따뜻한 음식 위주이기도 하고 버터나 기름진 음식이어서인지 디저트는 대체로 상큼합니다. 게다가 여름이라 계절도 고려한 구성인 것도 같았어요.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수플레를 다 먹기 전에 서빙되었는데 다 먹기 전에 서빙이 되어야 하는 규칙이 있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급하게 준비되어서 디저트를 즐기는 중에 방해받는 느낌? 아무 문제 없이 잘 즐기고 왔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드는 서빙입니다. 첫 번째로는 흑임자를 올려서 좀 고소하게 만든 초콜릿 가나쉬고요. 두 번째는 녹차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녹차 사브레 쿠키고요. 마지막은 유자 초콜릿을 얹은 레몬 만들는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바에서 간단한 견과류와 초콜릿 등을 원하는 만큼 가져다 드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꼭 드셔보세요. 디너 코스에는 따로 음료가 후식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별도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는 1년에 한 번 정도 변경되는데 마침 인천댁이 방문하기 직전에 변경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 구성된 코스를 맛보다니 운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임자는 고소하고 다크 초콜릿의 씁쓸함이 잘 어울렸어요. 녹차 사블레는 씹을 필요도 없이 바스라지는 부드러움과 단맛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평소 녹차를 좋아하신다면 녹차 프라푸치노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렌은 유자향이 정말 많이 나는 초콜릿 덕분에 상큼한 맛이 나는 마들렌이었습니다. 배부른데 아담한 사이즈도 좋았어요. 이렇게 전체 스테이 머스트 트라이 코스는 끝이 납니다. 나가기 전에 인천댁의 뒤편 인테리어도 구경해주고 갑니다. 주차는 결제하실 때 최대 4시간까지 무료이니 꼭 주차 등록하세요. 프로포즈나 기념일 혹은 상견례까지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4년 따끈따끈한 코스 설명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